여러분의 성공 IELTS를 약속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IELTS 전문 강사 재리정입니다. 요즘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이민 준비하시고 유학 준비하는 우리 학생분들 계속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케임브리지 9에 있었던 리딩 지문에 루이스 파스테르가 했던 얘기 있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그 말을 명심하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노력이 꼭 좋은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될 첫 번째 강의는요, 바로 리딩입니다. 리딩에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True, False, Not Given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보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목차를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True, False, Not Given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한 5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팁을 바탕으로 해서 저하고 직접 문제, 간단한 문제 한 3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그 팁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 TFNG 문제들을 복습을 하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팁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ue, false, not given 또는 yes, no, not given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자, 답을 적을 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T, F, NG라던가 Y, N, 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full로 다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true, false, not given과 yes, no, not given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True, False, Not Given은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 바탕의 지문인 경우에 우리가 True, False, Not Give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es, No, Not Given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글을 쓴 사람의 작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글.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True, False, Not Given은 신문 기사와 같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es, No, Not Given 같은 경우는 신문 사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을까요? 문제는 차이가 없죠. 지문이 어려울 수 있는 건 바로 yes, no, not given이죠. 왜냐하면 글 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글쓴이의 인텐션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true, false, not given에서는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의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에 대한 디테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답 적을 때에는 저렇게 true, false, not given과 yes, no, not given이 혼용해서 쓰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rue, false, not given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스킬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true, false, not given으로 나와 있을 때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보시면 자, the information,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가, agree with, 또는 이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가, contradict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no information,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true, false, not given을 쓰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정보가 있을 때 우리는 true, false, not given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yes, no, not given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agree를 하고 contradict를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claims of the writer가 나오는 거예요. 글쓴이의 생각이죠. 주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yes, no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역시 not given은 마찬가지로 it is impossible to say what the writer thinks about this.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formation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given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지문 내에서 위치 찾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캐닝 스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찾은 키워드가 지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찾는 문제, 바로 요게 스캐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찾은 내용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키워달라는 게 바로 이 True, False, Not Given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난 이러한 타임 프레셔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부분에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를 해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팁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팁입니다. 문제에서 올바른 키워드 찾기. 자,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 보통 학생분들이 이거를 주요한 단어, 중요 어휘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 눈에 띄는 단어예요. 네, 눈에 띄는 단어. 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문에서 찾기 쉬운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유명사가 나온다라던가 숫자가 나온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키워드를 찾는 그 조건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못 찾았을 때 답이 바뀔 수 있어요. 답이. 자, 우리 간단한 문제 한번 보실게요. 제가 Q라고 적었는데 이건 question 얘기하는 겁니다. The company가요 was established가 됐고요. by the economist에 의해서. 자, three economist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설립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컴퍼니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얘는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three economist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찾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키워드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키워드로 가지고 가서 자, 이 패시지에 가서 지문을 살펴봤는데 뭐가 안 보여요? 3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아, 낫기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no information이니까. 자, 그런데 지문 보세요. No on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nows. 아는 사람이 없대요. who 뭐가 되어 있어요? established the company. 누가 그 회사를 설립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 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찾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three economist가 키워드가 아니라 established. 같이 보이는 단어, 얘네들을 키워드로 찾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잘못 찾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오답이 생길 수 있다. 지문에서 못 찾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답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 한번 보실게요. 지문에서 키워드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내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3 뭐 economist로 볼 거냐, established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냥 단어에만 집중을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우리 학원이나 다른 데서 이제 팁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유사어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유사어 많이 외워라.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부 맞고 또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여러분이 찾은 단어가 true, false 낫기분에서 remember 40%라고 했어요. 그러면 40%를 외웠다는 얘기잖아요. 기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forget 60%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40%를 기억하는 거니까 60%를 까먹는 거죠. 그럴 경우는 유사어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어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사어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련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단어, 문제에서 여러분이 본 게 만약에 이런 단어를 찾았어요. farmer를 찾았어요. farmer를 찾으면 자, 그러면 지문에 가서 찾을 때 똑같이 farmers가 나오면 이건 그냥 쉬운 문제, 다 주는 문제예요. 이건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문에 가서 찾을 때 뭐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사람이 보여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farmers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종류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farmers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farmer는 직업상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agriculture예요. 농업이잖아요. 농업을 하는 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어딘가 지문이 보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근처에 가서 farmer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cultivate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관련어란 얘기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이 키워드로 찾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많은 관련어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문에 가서 스캐닝을 했을 때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farmer를 그냥 다른 유사어 하나로 외워가지고 걔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물코가 촘촘한 그러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지문에서 키워드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지문에서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페이지가 있는데요. 보통 지문이 두 페이지가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은 단어가 1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3번이 나왔다. 그러면 2번은 어디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 사이에서 2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은 키워드가 1번은 찾고 3번은 찾았는데 2번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낱기분일 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련어를 잘못 봐서 아니면 키워드를 잘못 찾아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못 찾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문제로 가가지고 키워드를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독해를 해보고 내가 찾은 키워드가 맞는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낱기분일 확률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문제는 이 지문에서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IELTS 리딩 유형들은. 근데 순서대로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을 여기 찾았다 그러면 당연히 2번, 3번, 4번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다시 앞으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2번을 찾았는데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였다? 그러면은 나머지 3, 4, 5는 어디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을 여기서 찾았다. 그러면 5번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 뒤에는 그 뒤에 순서대로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보통은 문제 유형별로 한 페이지씩 정도 할애를 하는 것이 보통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팁이고요. 네 번째 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농담처럼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문제가 3개라면 true로 다 찍어라. 왜냐하면 IELTS 리딩 문제는요. true, false, TFNG 문제는 종류가 한 번씩은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농담처럼 1+1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3번까지가 있는데 얘를 하나라도 여러분이 true라는 걸 확실하게 찍었으면 나머지를 다 false라고 쓰면 최소한 2개는 맞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true, false가 확실한 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쓰면 내가 100% 낱기분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씩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예요?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세이빙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좀 쉬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IELTS 리딩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팁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팁입니다. 강한 어조의 어휘들을 주의하라. 자, 강하다라는 거는 뭔가 좀 always 이런 단어들을 얘기해요. 또는 뭔가 뭐 much라던가 뭐 most라던가 이런 단어들 있죠. most라던가 아니면 뭐 should라던가 have to라던가.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true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false다, 낱기분이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걔네들이 나오면 true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뭐 하나 더 있어요. 부사 중에 only 이런 단어들 나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반대로 뭐 perhaps라던가 또는 뭐 may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뭐야? sometimes. 얘네들이 나오면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거꾸로 true일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요거를 기억해 놨다가 활용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런 팁 가지고 같이 한번 저하고 문제 한 3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렇게 퀘스천으로 되어 있고요. 자, tows가요. 이제 뭐 두꺼비 같은 거지 않습니까? always 어때요? 굉장히 센 단어네요. poisonous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지문이요. 키워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그냥 동물들에 관한 거였다 그러면 당연히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지문이 토드에 관한 거였다 그러면 쟤는 더 이상 키워드가 안 돼요. 뭐를 키워드로 봐야 돼요? 얘를 키워드로 봐야 되죠. 그 토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자, 얘를 키워드로 해서 봤더니 포이저너스가 나와 있어요. 지문에. 포이저너스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딱 보니까 always가 있었는데 지문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usually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lways와 usually의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얘가 같은 단어면 true가 되는 거고 만약에 contradict, 반대가 되면 false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보, 뭐 usually나 이런 것처럼 always가 없었다면 낙기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어떤 단어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always는 usually와 같은 단어다. 그래서 얘는 true가 됩니다. 선생님, always는 조금 더 조밀한 거고 usually는 그래도 틈틈이 뭔가 좀 틈새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반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false가 되려면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false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sometimes라고 썼을 때 얘는 그러면 답이 뭐가 된다? false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반대의 개념일 때가 false라는 거 그러고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얘는 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조금 깁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The last mountain이죠. 어떤 마운틴이냐면 그들이 climbed 했던 그 마운틴입니다. 얘가 was the highest one. 가장 높았대요. 어디에서? In the region.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대요. 내용 이해되셨죠? 그들이 최근에 올라간 산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았던 산이었습니다. 제가 세모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 우리가 관련어들을 찾아야 되는 단어들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both researchers attempted 여러 번 시도를 했군요. 요거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찾아야 돼요? 산을 찾아야 되죠. 자, and finally they reached the peak of the mountain이 나왔네요. 그죠? 자,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자, 여기에 관계되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which was taller than 비교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최상급이요. highest 이렇게 나왔는데 최상급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비교급 그 다음에 than any other. 그 이외의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최상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which was taller 비교급 나왔죠. than 하고 나왔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비교 대상이 previous ones they climbed. 그들이 그 이전에 올랐던 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 하나만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 산을 올랐나 봐요. 그들이 올랐던 그 이전에 있던 산들 중에서는 제일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In the region, 그 지역에 있는 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제일 높았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산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산이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죠. 그 지역에 있는 산들과 비교를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된다? 낙기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낙기분이. 그죠? 그런데 만약에 taller than 뭡니까? other mountain이요. the other mountain 있어요. the other mountains가 있는데 어디에서?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산들 중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그렇죠. 얘는 true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게 조건에 따라서 답이 바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낙기분이에요. 그쵸?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실게요. 자, 조금 더 어렵습니다. Little was known. 알려진 바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Local lifestyles in the region. 또 나왔네요. 그 지역에. 자, 근데 여기 local lifestyles라고 했으면 현지의 삶의 방식이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customs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방식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little이 부정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customs, lifestyles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before 언제 이전에 the work of James and Ruth 그들의 연구 이전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의 연구로 인해서 이것들이 많이 알려졌다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문에 보니까 자, until the work of James and Ruth in the 요건 불필요한 정보가 되겠고 자, 앞에 보니까 until 자, 얘는 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before란 얘기죠. 그때까지는 뭐 그 이후로는 뭐 이런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연구 이전까지는 자, 보세요. little 또 나왔죠. 부정어. attention이 was paid to. pay attention to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에 이러한 관심이 안 갔대요. 뭐에 대해서? The effect of the fat-rich diet. 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인가 봐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다, 모르다 이 지식의 근거가 됐던 그 대상은 뭐였냐면 customs였는데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fat-rich diet. 이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낮 기분인가? 이렇게 봤어요. 자, 왜? little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 여러분이 빠져든 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despite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centuries old 뭐가 있다? knowledge가 있다.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얼마 된 거예요? 수백 년 된 지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of local customs가 된 거죠. 자,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스에 대해서는 이미 수백 년 된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ittle was known이 아니라 much was known이죠. 알려진 바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걸로 봤을 때는 없었으니까 낮 기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는 지금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알려진 바가 많았으니 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false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하고 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오늘 요 세 문제 내용 풀어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썼던 것처럼 지문과 문제를 두 줄을 적어두세요. 두 줄을 적어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해만 끝나지 말고 요 단어가 과연 여기에서 어떤 단어로 패러프레이즈가 됐는가, 요 단어는 또 어떤 단어로 패러프레이즈가 됐고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다못해 연도 표시를 어떻게 했는가, 아까처럼 before와 until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런 단어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휘학습이에요. 어휘학습. 뭐에 대한 어휘학습? IELTS 리딩에 대한 어휘학습. 자꾸 이걸 눈여겨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단어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구나. 다음에 나오면은 always는 usually하고 true고 always는 sometimes하고 false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면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조건을 바꿔봤죠?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바꾸면 false가 아니라 낮 기분이 될 수 있고 요 단어를 이렇게 바꾸니까 낮 기분이 false가 될 수도 있고 true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어봐도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이 문제의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두 문제만 풀어봐가지고 이거를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에 대한 많은 노출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어휘들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TFNG 문제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근처에 있는 TFNG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TFNG 문제를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굳이 케임브리지 뭐 14, 13 뭐 이렇게 최근 거만 풀어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옛날 거 다 풀어보세요. 옛날 거.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어휘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버전 상관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TFNG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짧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저하고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잠을 자고 있지 않는 한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성공 IELTS를 이끌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